여러분 홍콩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초등학생들이 광동어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한글 확산을 막아라. 단순한 언어 수업이 중국 국가안전부를 움직이고 유엔과 노벨위원회까지 주목하는 국제적 사태로 번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죠.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아시아 23개국 400개 언어를 살리는 기적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들라크루아입니다. 유네스코 언어다양성보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 2024년 10월, 저에게 긴급 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였죠. 파리 본부에서 날아온 암호화된 문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광동어가 한글로 기록되고 있다.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유네스코 신분증을 본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곧바로 별실로 안내되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라크루아 여사, 홍콩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가운 북경어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어 다양성 실태 조사입니다. 정례적인 업무예요. 그들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검사했죠.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해방됐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티베트 라싸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제가 티베트어 문서를 잘못 번역해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외교 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요. 그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춘안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명덕초등학교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정문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라크루아 여사, 우리 학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제가 그 창의적인 활동을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던 교장은 저를 3학년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광동어 노래인데 뭔가 다른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판 가득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뭉아이 꺼이 싱깜. 아이들이 한글을 보며 광동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에 서 있던 젊은 여교사가 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쯔만입니다. 3학년 담임이에요. 쯔만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광동어 전통 동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노래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글로 적으셨나요? 쯔만 선생님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동어는 6개에서 9개의 성조가 있어요. 정확한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글은 놀랍게도 우리말의 미묘한 차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까만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 월병 만드는 법도 한글로 적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쯔만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아이는 이미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한글로 적힌 광동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기법 실험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문화를 지키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쯔만 선생님의 떨리는 손과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1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유네스코 신입 직원으로 첫 해외 임무를 받았습니다. 티베트 지역의 구전 문학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였죠. 당시 저는 32살의 패기 넘치는 언어학자였습니다. 소르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아시아 언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라싸의 한 사원에서 늙은 승려가 전해준 고대 티베트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티베트와 인도의 국경 지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시의 한 구절을 치명적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티베트어로 갱까르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얀 눈의 땅으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그 산은 인도와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지역에 있었죠. 제 번역문이 유네스코 보고서에 실렸고 그것이 인도 언론에 인용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측은 티베트 고문원이 그 지역을 인도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서방 세력이 티베트 문화를 이용해 중국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대에 군대가 증강됐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됐죠. 저는 황급히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보고서를 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양국 외교관들이 유엔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제사회는 제3차 중인 국경 분쟁을 우려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늙은 티베트 승려의 운명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를 분리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했고 그 후로 그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됐어요. 저를 믿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해준 그분을 제가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다행히 2달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사태는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네스코 내부 징계를 받았고 5년간 현장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더 큰 상처는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번역과 해석을 수십 번 검토했고 정치적 함의가 있을 만한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으려 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얼어붙은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의 이 작은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 제 상처가 다시 쑤셨습니다. 광동어를 한글로 적는다는 것, 중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의 통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 시도는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가 다시 실수를 하면 이번에는 쯤한 선생님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야경이 흐릿했습니다. 빅토리아 항구의 불빛들이 마치 눈물처럼 번져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명덕초등학교의 광동어 교육 현황 예비 조사.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글 사용이라고 명시하면 즉각 중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일평생을 보낸 외교관이었어요. 말이, 진실은 때로 위험하다. 하지만 거짓은 더 위험해. 진실은 상처를 주지만 치유할 수 있어. 거짓은 상처를 숨기다가 썩게 만들지. 78년 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어주시며 아버지는 진실의 무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2018년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마지막까지 진실은 정치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되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쯤한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홍콩 사무소의 웨이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들라크로아 여사, 오늘 오후에 만나고 싶습니다. 명덕초등학교 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의 악몽이 정말로 반복되는 걸까요? 오후 2시, 저는 센트럴에 있는 중국 정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높은 철문과 감시 카메라들이 위압적이었어요. 신분 확인을 거쳐 13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웨이롱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베이징 억양의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았어요. 들라크로아 여사,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정중한 태도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명덕초등학교의 활동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광동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것, 특히 한국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 보존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모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니까요. 웨이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라크로아 여사, 당신은 10년 전 티베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겠죠? 언어와 문화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이 제 과거를 조사했다는 뜻이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순수해 보이는 언어 교육이 분리주의 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의 보고서에 이 활동이 문제없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의 지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주세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쯤한 선생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웨이롱이 손짓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들라크로아 여사님, 큰일 났어요. 까이니가 학교에 오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글로 쓴 할아버지 노트를 가지고 있었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가 경찰에 연행되다니요. 전화를 끊고 웨이롱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린 아이를 왜 연행했습니까?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려보낼 겁니다. 다만, 그는 서류 하나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시면 더 빨리 해결될 겁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명덕초등학교의 한글 교육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홍콩 독립을 선동하는 활동이라는 허위 진술서였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명할 수 없어요. 웨이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더 오래 조사받아야 할 겁니다. 부모도 함께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 못합니다.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쯤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까이니 부모님과 연락됐나요? 네. 부모님도 경찰서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실직 상태라 어머니 혼자 가셨대요. 명덕초등학교에 도착하니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쯤한 선생님이 저를 빈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까이니가 가져간 노트가 뭔가요? 쯤한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까이니 할아버지는 유명한 월병 장인이었어요. 1997년 홍콩 반환 전까지 센트럴에서 가게를 하셨죠.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는데 그걸 광동어로만 전수하셨대요. 그런데 왜 한글로 적었나요? 할아버지가 작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까이니가 레시피를 받아 적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아이가 한자를 잘 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운 한글로 적기 시작한 거예요. 쯤한 선생님이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까이니가 쓴 노트를 찍은 것이었어요. 딴찌우 삥짜이료, 뭉아이 수이 10분. 한글로 적힌 광동어 레시피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발음을 정확히 옮기려는 아이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까이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 이 노트를 보고 웃으셨대요. 자기가 어릴 때 쓰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8살 아이가 사라져가는 가족의 역사를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국가안전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한글로 광동어를 표기하게 되셨어요? 쯤한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한글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았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광동어의 복잡한 소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을요. 특히 광동어의 6개 성조는 로마자로는 표현이 어려워요. 숫자를 붙여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글자 자체에서 음의 높낮이가 직관적으로 보여요. 아를 어로 바꾸면 톤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녀는 칠판의 예시를 들어 보였습니다. 마라는 글자는 엄마의 높은 톤, 머는 낮은 톤. 아이들이 금방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통 동요를 가르칠 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부르던 그대로의 발음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때 한 학부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까이니가 풀려났대요. 하지만 뭐예요? 경찰이 경고했대요. 다시 한글을 사용하면 부모까지 처벌받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까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침사추의 오래된 공공주택 15층이었어요. 좁은 복도는 빨래와 화분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연 것은 까인의 어머니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들어오세요. 까인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까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해 보였어요. 까인아,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었어요. 너무 세게 눌러서. 까인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8살짜리한테 지문 날인을 시키고 사진도 찍었어요. 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까인아, 할아버지 노트는 어떻게 됐니? 경찰이 가져갔어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뚱짜이, 호우, 호우씩. 광동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까인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월병 반죽하는 거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손으로 반죽하는 신용을 하시며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까인이 통역했습니다. 연유를 넣을 때는 천천히, 달걀은 하나씩. 할아버지가 레시피를 말씀하세요. 까인의 어머니가 급히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까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글로 쓰면 잡혀가요. 이제 못 써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배운 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공포. 그것이 바로 문화 말살이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홍콩 일부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이용한 분리주의 교육 적발, 한국 세력의 문화 침투 시도 차단,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조사 중, 특히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다. 중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문화적 반역이며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시도다. 홍콩 반환 28년.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는 홍콩의 한글 사용과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다. 이는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다. 심지어 한국 외교부는 홍콩 내 한국문화원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명덕초등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교육청 관리들이 대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한글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교사들을 하나씩 신문했어요.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쯤한 선생님이 교육청으로 연행된 뒤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쯤한 선생님이 주동자로 지목됐어요. 국가안전법 20조 위반 혐의래요. 국가 분열 선동죄요. 저는 즉시 유네스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대처하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언어 다양성을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마저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홍콩대학교 언어학과의 량미나오 교수였어요. 들라크루아 여사,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밤 홍콩대 캠퍼스의 한적한 카페에서 량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의 그는 홍콩 언어학계의 권위자였어요. 제가 쯤한 선생님의 한글 표기법을 연구해봤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광동어는 성조가 6개에서 9개까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인 월병은 숫자를 붙여 구분하죠. 하지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모음의 변화로 성조를 표현하니 시각적으로 음의 높낮이가 보여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자음 체계가 광동어의 복잡한 자음을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광동어의 무성 무기음 바, 덜, 고과 무성 유기음, 팜, 티, 크의 구별, 그리고 비음화 현상까지 한글은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지금은 학술적 가치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쯤한 선생님이 체포될 위기예요. 양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국제언어학계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면 정치적 탄압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미 몇몇 해외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MIT, 하버드, 케임브리지의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48시간 안에 국제언어학회 긴급 성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쯤한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48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 당국의 압박은 시시각각 거세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홍콩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친중 성향의 시위대가 영덕초등학교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홍콩은 중국이다. 외국 문자 배척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면 학교 안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한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게 죄입니까? 나이 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문화대혁명 때 광동어 쓰다가 비판받으셨어요. 홍콩으로 도망쳐왔죠. 이제 홍콩에서도 우리말을 지킬 수 없나요? 그때 한 학부모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쯤한 선생님이 정식 체포됐대요.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될 거래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까인의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까인이가 그 노트만 안 가져갔어도.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까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문이 들려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한글 교육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학교 인가를 취소한대요. 학부모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300명의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인이 앞으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계속 한글로 쓸게요. 할아버지 레시피를 다시 쓸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할머니, 노래 계속 쓸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용기에 어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이라는 것을. 오후에 저는 빅토리아 공원을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광동어가 들렸지만 젊은이들은 점점 보통화를 쓰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광동어였지만 쯤한 선생님에게 배운 덕분에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외국 분이신가요? 광동어 아세요? 제가 서툰 광동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광동어 잘 못해요. 내 손자도 학교에서 보통화만 배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들, 이제 아무도 몰라요. 가사도, 곡조도 다 잊혀가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노래들을 기록해 두셨나요? 한자로 쓰면 발음이 안 맞아요. 로마자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요. 순간쯤한 선생님의 한글 표기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한글을 안다면 그 노래들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을 텐데. 그날 저녁, 양 교수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MIT 언어학과에서 긴급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글의 광동어 표기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죠. 하버드와 옥스퍼드도 지지 성명을 준비 중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빅토리아 피크에 올랐습니다. 홍콩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는 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이, 외교란 때로는 타협이야. 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권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는 알제리 독립전쟁 때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 달리 알제리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다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죠. 진실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어요. 유네스코 직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 긴급 성명서 초안 홍콩의 언어 다양성 보호에 관하여 저는 쯤한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적었습니다. 학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역설했어요. 새벽 4시까지 글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본부뿐 아니라 전 세계 유네스코 지부와 협력기관에 발송했어요. 동시에 주요 언론사에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성명서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샵 홍콩 광둥어 지키기 샵 한글로 쓰는 우리말 샵 세이브 캔토니즈 해시태그와 함께 전 세계 홍콩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홍콩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토론토에서 한 홍콩인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광동어를 잘 못해요. 만약 한글로 광동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런던,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전 세계 홍콩 커뮤니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까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들라크루아 선생님, 빨리 오세요. 까인이가 명덕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누군가 한글로 광동어 문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헝콩 얀, 까야우, 홍콩인, 힘내라. 경찰이 페인트를 지우려 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낙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쓰인 광동어가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까인이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할아버지의 월병 레시피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로요. 까인아, 위험해. 또 잡혀갈 수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들이 다 외웠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면 경찰도 못 가져가요. 12명의 아이들이 각자 레시피의 한 부분씩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종이를 빼앗겨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 거였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교육청에서 12시간 내로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한글 교육을 중단하지 않으면 즉시 폐교한대요. 학부모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심지어 쯤한 선생님을 지지하는 다른 학교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제 학교에서 한글로 광동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쯤한 선생님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교사가 동참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모두가 하면 정부도 모든 학교를 폐쇄할 순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 언어학과의 조슈아 피시먼 교수였어요. 들라크루아, 우리 연구 결과가 나왔어. 한글의 광동어 표기 정확도가 96%야. 기존 방식보다 20% 이상 높아.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야. 저는 즉시 이 소식을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외국 문자 교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발표였습니다. 정부는 광동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통화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실상 광동어 말살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까인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까인의 어머니가 모시고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월병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자와 함께 영어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손으로 쓴 광동어 설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지켜야 해. 까인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한글로 다 적어놨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어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국어문학회 등도 지지 성명을 냈어요. 심지어 일부 한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홍콩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5시간, 4시간, 3시간. 마침내 홍콩 경찰이 학교를 포위했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됐어요. 최후 통첩 시간이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광동어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쯤한 선생님이 가르친 전통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글 가사를 보면서요.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평화로운 노래 시위를 강제 해산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더구나 국제 언론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어느새 수백 명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까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노래도 불러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됐습니다.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더 크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시위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오싱젠이었어요. 프랑스에 망명 중인 그가 홍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잘 압니다. 언어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이 아이들과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가오싱젠의 등장에 국제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량 교수가 놀라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들라크루아, 이걸 보세요. 쯤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개발한 표기법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분석했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한글로 소리를 옮긴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광동어의 입성피, 티, 키로 끝나는 소리를 한글의 받침으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조 표기였어요. 높은 평성은 아, 낮은 평성은 어, 창성은 오, 거성은 우. 이런 식으로 모음에 밝고 어두움으로 성조의 높낮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이건 언어학 박사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체계예요. 8살 까인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까인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니?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노래하실 때 목소리가 올라가면 밝은 느낌이고 내려가면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밝은 모음, 어두운 모음으로 구분했어요. 천재는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거였습니다. 쯤한 선생님의 공헌도 컸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치소에 있지만 그녀가 만든 교육 자료를 보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그녀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광동어의 복잡한 자음에 맞춰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동어의 츠 소리는 축으로 즈 소리는 지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도 한글의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로 명확히 구분했죠. 양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체계를 사용하면 광동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방언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어요. 상하이어, 민남어, 객가어까지도요. 그때 미국에서 화상 연결이 왔습니다. MIT,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의 언어학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MIT의 피시먼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어린 학생들이 개발한 한글 광동어 표기법은 언어학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멸종위기 언어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하버드의 중국어 전문가 윌리엄 백스터 교수도 거들었어요. 중국의 수많은 방언들이 표준 중국어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홍콩의 언어 다양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쯤한 선생님의 즉각 석방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유럽연합, 미국 국무부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홍콩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학교 밖 시위대가 이제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헝콩 까야우, 홍콩 힘내라, 몬땡뚱화 광동어를 지키자, 찌으자이 찌싸이, 자유와 민주.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에서 샵 한글로 쓰는 광동어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전 세계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고향 음식, 어린 시절 노래, 할머니의 속담을 한글로 적어 올렸습니다. 런던의 한 홍콩 이민자는 이렇게 썼어요. 찹신 민찐, 엉뚱꼬이 호이 호흡감, 이까 호이엔 찌띵또, 엉꺼이찌 뚱 은꺼 뽀우. 30년 전 나는 광동어를 쓸 수 없었다. 이제 한글 덕분에 나는 다시 나의 말을 찾았다. 최후 통첩 시간이 30분 남았을 때 드디어 변화가 왔습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정부는 교육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명덕초등학교의 교육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폐교 명령은 보류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쯔만 선생님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고 정부의 입장도 모호했어요. 그때 까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직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만든 앱이 출시된 거예요. 광동어 한글 번역기. 스마트폰으로 광동어를 입력하면 즉시 한글로 변환해주는 앱이었습니다. 까인과 쯔만 선생님의 표기법을 디지털화한 거죠. 출시 12시간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광동어 사용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앱을 만든 젊은 개발자 팀을 만났습니다. 리더는 25살의 앨런 웡이었어요. 우리는 2019년 시위 때 물처럼 되자는 전략을 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학교를 막으면 우리는 디지털로 갑니다. 앱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광동어 단어와 표현을 한글로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 지성 사전이었죠. 24시간 만에 5,000개가 넘는 단어가 등록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요리법, 전통 속담, 옛날 동요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앱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우리는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했어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다시 올립니다. 앱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할머니들이 말로 하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됐어요. AR 기능도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간판을 비추면 한글 표기가 나타났죠. 이 디지털 저항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싱가포르의 광동어 사용자들이 합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화교들도 동참했어요. 심지어 대만의 민남어 사용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민남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싶어요. 베트남의 화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광동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순식간에 범아시아적 언어 보존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까인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다뤘대요. 그러자 한국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까인아, 너는 정말 용감해. 우리 한글이 너희 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니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월병 레시피 꼭 지켜. 우리도 응원할게. 까인은 이 편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쯔만 선생님이 석방됐다는 거예요. 국제적 압력과 시민들의 저항에 홍콩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거였죠. 쯔만 선생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를 지킬 권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건 없이 석방됐습니다. 시민들의 압력이 너무 거셌던 거죠. 쯔만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온 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쯔만 싼상, 후아닝, 쯔만 선생님, 환영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계속 함께 공부하자.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운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언제든 다시 탄압할 수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들라크루아, 당신이 주도해서 세계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홍콩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전에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반대할 텐데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정치가 아닌 순수한 학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홍콩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까인의 월병 레시피부터 쯔만 선생님의 교육법, 그리고 디지털 앱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죠.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것은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왜 중국의 언어를 한국 문자로 써야 합니까? 러시아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도 소수 언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문자를 쓰는 것은 민감한 문제예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케냐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수백 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로마자로는 성조를 표현할 수 없어요. 한글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 대표도 지지했습니다. 인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문자가 없어 사라지고 있어요. 한글이 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환영합니다. 논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10년 전 저는 언어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티베트어를 잘못 해석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킬 뻔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홍콩의 8살 까인이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쯔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조상의 노래를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왜 정치가 되어야 합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홍콩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이 화상으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시민입니다. 모국어로 글을 쓸 자유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언어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지킬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어서 세계 각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 부족 언어는 30명만이 쓰고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배우지 못해요. 한글로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 언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언어학자도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150년간 영어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마오리어를 되살리고 있어요. 홍콩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투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결과는 찬성 142표, 반대 23표, 기권 31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것은 유네스코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국은 재고를 요구합니다. 그때 홍콩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이 켜졌습니다. 까인과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까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려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배우는 걸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순수한 호소에 많은 대표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국 대표도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유네스코 결정 이후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술계가 움직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한글을 활용한 성조 언어 표기법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MIT는 까인과 쯔만 선생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어요. 하버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홍콩 앱 개발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노벨위원회의 관심이었습니다. 홍콩의 언어 보존 운동은 인류 문화 다양성 보호의 모범 사례입니다. 노벨상 후보로 검토하겠습니다. 까인이 미래의 노벨상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까인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됐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소수 언어를 돕자는 캠페인이었죠. 놀랍게도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한글 세계 언어 보존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의 한글 언어 보존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했어요.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수 언어 한글 변환기, 베타 버전을 공개했어요. 카카오는 한글로 쓰는 세계 언어, 이모티콘을 출시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한 거예요.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 한글 표기법이 중국의 방언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겸허히 배워야 한다. 이어서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사천어, 객가어, 오어 등 여러 방언의 정확한 표기에 한글만큼 효과적인 문자는 없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지만 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상하이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대혁명 때 우리는 수많은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를 잃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광저우의 언어보존 단체는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홍콩의 용기 있는 시도를 지지한다. 광동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마침내 중국 정부도 입장을 조정했습니다. 학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표기법을 연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어요.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언어 다양성 보호 조례를 제정했어요. 광동어 교육을 보장하고 다양한 표기법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죠. 명덕초등학교는 유네스코 언어 다양성 시범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견학을 왔어요. 쯔만 선생님은 이제 홍콩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교육법은 쯔만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까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명랑한 9살 소녀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 보존 운동가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제 노트를 보고 가끔씩 월병 만드는 법을 기억하세요. 까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한글로 적힌 레시피를 볼 때면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까인 가족은 주말마다 작은 월병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자, 영어와 함께 한글로 까인네 월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웨이롱이었어요. 국가안전부의 그 무서운 남자가 월병을 사러 온 거였죠. 까인, 그때는 미안했다. 어른들이 너무 예민했어. 그는 월병을 하나 사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다행이야. 홍콩 전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 시장에서는 한글 간판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특히 노인들이 좋아했죠. 복잡한 한자보다 한글이 읽기 쉬웠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광동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였어요. 홍콩대학교는 한글 광동어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첫 해에 500명이 넘는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저는 언어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어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까인과 쯔만 선생님,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용기가 저를 구원한 거였죠. 홍콩의 성공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가 먼저 움직였어요. 우리도 4대 방언을 한글로 표기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복건어, 조주어, 광동어, 객가어를 모두 한글로 보존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말레이시아도 뒤따랐습니다. 페낭의 복건어, 쿠알라룸푸르의 광동어, 사바의 객가어, 화교 방언을 한글로 기록하는 민간 운동이 시작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700개가 넘는 지역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자카르타 대학교는 누산타라 언어 한글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의 화교 사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호아족은 잊혀가던 광동어를 한글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 본토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저우의 한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한글 광동어 특강을 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말을 정확히 적을 수 있게 됐어요.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학술 모임이 생겼어요. 푸젠성에서는 민남어를, 광시성에서는 장어를, 후난성에서는 상어를, 중국 전역에서 방언을 한글로 연구하는 학술 활동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공식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을 활용한 중국 방언 표기법 비교 연구. 사실상 한글 표기법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한 거였죠. 이 소식에 한국은 기뻐했습니다. 세종대왕 탄신 이래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요. 까인과 쯤한 선생님이 초청받아 왔습니다. 까인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대왕님이 만드신 글자가 우리 할아버지의 말을 지켜주었어요.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어요. 한글, 인류 언어 보존의 희망이 되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600년 만에 세계로. 까인 효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몇몇 부족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톤 언어 표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멸종 위기의 원주민 언어 보존을 위해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이누이트, 시베리아의 소수민족,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어요. 유네스코는 이런 움직임을 공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은 소수 언어 보존에 효과적인 도구임이 입증됐습니다. 각국의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홍콩에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는 이제 언어 다양성 교육의 메카가 됐어요. 매달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방문합니다. 까이는 9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예요. 오늘도 할아버지와 함께 월병을 만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월병을 만들 때면 행복해 보이셨어요. 까이나, 이제 너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해. 네. 할아버지, 한글로 쓴 레시피로 가르칠게요. 쯤한 선생님은 이제 홍콩 교육청의 언어 다양성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전 홍콩의 학교에 한글 광동어 교육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어 다양성 특별조정관이 됐어요. 매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타갈로그어 방언을 한글로 기록했다는 소식이, 내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바어 고어를 한글로 복원했다는 소식이, 최근 통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3개국에서 400여 개 언어가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거나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창제한 한글이 이제 아시아 전역의 언어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빅토리아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고 역사이고 영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정치나 국경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예요. 한글은 이제 한국의 문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고 싶은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됐습니다. 까인의 작은 노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시아를 변화시킨 것처럼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글은 오늘도 세상에 잊혀가는 목소리들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시작된 한글 언어 보존 운동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8살 까인이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아시아 전역에 희망을 전파했는지 보셨나요?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영혼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또 다른 까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